여기가 어디지? 혜진이 어디 갔지?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매니저 하윤만이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정체는 대한성운그룹 회장 강인호였고 이 모든 건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서울 성북동 언덕 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성운그룹 본사 건물보다 더 위험 있어 보이는 이 집의 주인은 강인호 회장, 올해 74입니다. 40년 전 작은 무역회사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대한성운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죠. 재계에서는 성북동의 호랑이라 불리며 한번 결정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계를 좌우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정작 본인은 요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혜진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강인호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무역회사 사원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혜진은 웃으며 말했죠. 사람은 가진 걸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니까요. 인호 씨. 그 말을 믿고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혜진은 가난했던 시절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강인호 곁을 지켰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오며 고생했어요 하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을 때도 혜진은 강인호 손을 꼭 잡으며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진은 없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바쁜 삶을 살며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딸 미지는 1년에 명절 때나 들르고 아들 동현은 한 달에 한두 번 들를까 말까 합니다. 손자 손녀들은 외국 유학 중이라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집은 넓지만 강인호는 늘 혼자입니다. 오늘도 강인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집사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그래 알았네. 강인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동현 생각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현이 데려온 여자 정하윤에 대한 생각입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동현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38살 카페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윤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강인호는 정하윤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말투, 겸손한 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하윤은 공손하게 대답했고 무례한 행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라는 직업, 집안 배경, 학벌, 재벌가 며느리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딸 미진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카페 직원이랑 결혼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친척들까지 나섰습니다. 인호 형님, 동현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형님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셔야죠. 강인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혜진과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
진짜 동현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대한성운그룹 며느리 자리를 노리는 걸까? 며칠을 고민하던 강인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하윤 씨가 일하는 카페 위치 알아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비서실장은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강인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코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비니, 헌 신발까지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인호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노인, 길을 잃은 듯한 표정까지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강인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인처럼 행동하며 정하윤의 카페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평소 강인호답지 않은 계획이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강인호는 손수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혜진이 젊은 시절 손수 수놓아준 손수건입니다. 모서리에 작게 적힌 글씨가 있습니다. 인호에게 언제나 당신 편 혜진. 이 손수건을 소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소중한 물건을 쥐고 헤매는 상황을 연출하려는 겁니다. 강인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기사도 비서도 없이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구 신사동, 정하윤이 매니저로 일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차 안에서 강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 진짜 모습을 보겠다. 정말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과 지위만 보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택시가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3시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카페. 따뜻한 하루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담한 공간입니다. 정하윤이 매니저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하윤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직원들에게도 다정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오늘도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니저님, 이번 테이블 주문이요. 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하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우산으로 가득하고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기로 가득합니다. 하윤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빗바람이 들이쳤습니다. 허름한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비닐을 눌러 쓴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길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바로 강인호였지만 이 모습으로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강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직원 몇몇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분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젊은 직원들은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인호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이럴 때 외면하는구나. 그때 하윤이 다가왔습니다. 카운터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윤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용히 강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하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인호는 더욱 과장되게 떨며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이 손수건 누구 거였더라. 하윤은 강인호의 손을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윤은 강인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강인호는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 하지만 진심일까?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는 않을까? 하윤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집 전화번호나 가족분 연락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윤은 손수건을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손수건이 중요한 건가 봐요. 소중한 분이 주신 거죠? 강인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수건을 그렇게 꼭 쥐고 계시는 걸 보니까요.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강인호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직원 하나가 다가와 하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매니저님, 저분 계속 여기 계시게 할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데.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지고 챙길게요. 저분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직원은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하윤은 다시 강인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수건을 한번 펼쳐볼까요? 그걸 보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강인호는 천천히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모서리에 작게 수놓아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인호에게 언제나 당신 편 혜진. 하윤은 그 글씨를 보더니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인자 호자세요? 그리고 혜진이라는 분은 혹시 아내분이신가요? 강인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손수건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말에 강인호는 하윤을 다시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윤의 눈빛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야.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볼게요. 실종 신고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어르신 가족분들 찾아드릴게요. 강인호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있으면 기억날 것 같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하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카페 일을 제쳐두고 강인호 옆에 앉아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하윤은 그저 강인호 곁을 지켰습니다. 강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걸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비는 계속 내렸고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카페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강인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주문이 밀렸어요. 젊은 직원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윤은 강인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잠깐 일 좀 보고 올게요. 여기 계셔도 되니까 편하게 쉬세요. 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카운터로 돌아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강인호 쪽을 돌아보며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다시 가져다 주었고 추워 보이면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강인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바쁜데도 계속 신경 쓰네 진짜일까? 아니면 혹시 나를 알아봤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인호는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손수건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어디 갔어? 카페 안 손님들이 모두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인호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테이블 사이를 헤맸습니다. 혜진이가 어디 갔지? 아까 분명 여기 있었는데. 손님들은 당황했고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윤이 재빨리 달려와 강인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혜진이 내 아내 찾아야 해. 강인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은 강인호를 다시 자리에 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내분은 아마 집에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윤은 손수건을 가리키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에 적힌 글씨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언제나 당신 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아내분이 어르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강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르신, 아내분은 분명 어르신을 찾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빨리 찾아드려야죠. 하윤은 강인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강인호는 속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 위로하고 있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야.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르신 곁에 있을게요. 다른 일은 여러분이 좀 더 수고해 주세요. 직원들은 투덜거렸습니다. 매니저님, 손님도 많은데 계속 저분만 신경 쓰실 거예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하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바빠서 힘들겠지만 어르신도 우리 카페에 오신 손님이시니 따뜻하게 모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직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강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돌봐주네. 하윤은 다시 강인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천천히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손수건 정말 아름답네요. 아내분께서 손수 수놓으신 거죠? 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이가 밤새워 만들어줬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어르신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하윤의 말에 강인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시절, 아내가 밤새 이 손수건을 수놓으며 당신 평생 잘 될 거예요 하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강인호의 눈물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티슈를 건넸습니다. 우셔도 괜찮아요. 저도 엄마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하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인호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동현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겠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인호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강인호는 손수건을 꼭 쥐며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수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혜진이한테 처음 받은 거니까.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가족분 찾을 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에 강인호는 고개를 들어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일지도 몰라. 강인호의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렸고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갔습니다. 하윤은 강인호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인호는 침에 놓인 연기를 계속했지만 점점 하윤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은 강인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몸 좀 녹이셔야죠. 고맙네, 고마워. 강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인호는 차를 마시며 하윤을 관찰했습니다. 하윤은 다시 카운터로 가서 일을 보면서도 틈틈이 강인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윤은 손님 응대를 마치고 다시 강인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기억이 좀 나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강인호는 손수건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손수건이 정말 소중하신가 봐요. 계속 놓지 않으시네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소중한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강인호는 하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인 것 같아.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배고프세요? 샌드위치 하나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식사 못 하셨잖아요. 기운 없으시면 안 돼요. 하윤은 주방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강인호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윤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동현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동현이 환하게 웃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현 씨 왔어요? 동현은 하윤에게 다가가다가 하윤의 앞에 앉아 있는 허름한 노인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동현은 다시 그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코트, 비니, 고개를 숙인 모습. 하지만 그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강인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동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이런 모습으로 계세요? 하윤도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동현 씨, 이분이 아버님이세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옷, 침의 연기, 손수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인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인 척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하신 건가요? 하윤아. 동현이 급히 상황을 바꿔보려 했지만 하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게 시험 대상이었나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깊이 실망했습니다. 강인호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 씨, 나는 진심을 알고 싶었어. 진심이요? 아버님, 저는 허름한 옷을 입으셨든 비싼 옷을 입으셨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강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동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에요. 동현 씨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믿기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의심스러우셨나요? 동현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강인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됐어. 잘못된 선택이요? 하윤이를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윤 씨가 너의 배경이 아니라 진짜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동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증명해야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윤은 앞치마를 벗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요.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하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동현은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강인호만 남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봐. 카페를 나온 하윤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젖었습니다. 동현이 뒤에서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하윤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숨을 헐떡이며 하윤 앞으로 왔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현 씨는 알고 있었어요? 하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윤은 천천히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동현 씨, 나 자신이 없어요. 하윤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진심으로 동현 씨를 사랑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은 하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동현 씨,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하윤아, 집까지 바래다 줄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윤은 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동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동현은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강인호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버지도 직접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동현아, 나는. 강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됐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버지, 하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만났어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윤이는 제가 CEO라는 걸 알고도 부담스러워했어요. 오히려 제가 설득했어요. 집안 배경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요. 강인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동현아, 아버지도 젊은 시절 할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어머니랑 결혼하셨잖아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 말에 강인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집안 반대를 받았습니다. 혜진이 가난한 집 딸이라고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혜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강인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강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강인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윤 씨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 아버지, 하윤 씨는 네 엄마랑 똑같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야. 내가 그걸 시험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 강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동현아, 하윤 씨한테 가자. 사과해야겠어. 아버지, 지금 가시면. 아니야. 지금 당장 가야 해. 늦으면 안 돼. 강인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동현도 따라 나왔습니다. 동현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인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항상 얘기했었지. 사람은 마음을 봐야 한다고.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동현은 운전하면서 아버지를 힐끗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강직하고 확고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하윤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동현은 차를 세우고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올라가서 하윤이 마음을 좀 풀어놓을까요? 아니다. 집으로 가면 놀랄 테니 잠깐 나오라고 전화해줘. 강인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현도 뒤따라 내리며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벨소리가 들린 후에 하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아, 아버지가 꼭 사과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지금 집 앞에 와 있어. 잠깐만 내려올 수 있어?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몇 분이 지나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하윤 씨 미안해요. 강인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윤 씨를 시험한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윤은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윤 씨는 오늘 진심으로 나를 도와줬어요. 허름한 노인을 보고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주제넘게 시험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요. 하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인호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 손수건은 내 아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 아내도 하윤 씨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윤은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강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항상 말했었어요. 사람은 가진 걸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인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동현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현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두 사람한테 큰 죄를 지었어. 강인호는 하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윤 씨, 미안해요. 내 평생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인호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윤이 급히 강인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혜진이도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재산도 학벌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강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혜진이를 선택했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평생 후회하지 않았어요.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강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편견을 하윤 씨에게 똑같이 보였어요. 하윤 씨는 혜진이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시험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요.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은 강인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강인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젖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빗물이 옷에 베어들었습니다. 동현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 씨, 나를 용서하고 우리 동현이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윤아. 동현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하윤은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인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 씨, 나는 동현 씨를 사랑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동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강인호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윤은 잠깐 기다리라며 집에 올라가서 수건을 가져와 강인호에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좀 닦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강인호는 수건을 받으며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인호를 돌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처받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챙겼습니다. 강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 혜진이처럼 따뜻해. 하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오늘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윤은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동현 씨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동현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과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강인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윤 씨, 나는 앞으로 하윤 씨를 딸처럼 대할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강인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쳐 접었습니다. 하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세탁해서 다려드릴까요? 젖으면 손상될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내가 직접 할게요. 이건 내 평생의 보물이니까.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인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둘 사이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동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안도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윤 씨,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우린 이만 갈게요. 하윤 씨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윤 씨,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같이 식사해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인호는 미소 지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동현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를 용서해줘서. 동현 씨, 나도 아버님 마음 이해해요. 자식이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윤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무릎 꿇으시는 모습 보면서 알았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다는 걸요. 동현은 하윤을 꼭 안았습니다. 하윤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동현 씨.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인호는 성북동 저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윤이 처음으로 집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강인호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집사에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잘 됐나?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하윤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준비했나? 네, 도련님께 여쭤보고 준비했습니다. 강인호는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깨끗이 다려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강인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와. 당신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인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동현과 하윤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인호는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와요, 하윤 씨. 잘 왔어요. 이거 작은 선물인데요. 받아주세요. 하윤이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강인호는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손수 만든 쿠키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강인호는 쿠키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강인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동현은 두 사람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자, 앉아요. 배 고플 텐데 식사해요. 강인호는 하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하윤 씨 환영하는 자리니까. 당연하지.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인호는 하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윤은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호는 하윤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동현도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강인호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아버님, 이제 그 일은 마음 쓰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강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윤 씨, 나는 하윤 씨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길 바래요. 동현이 아내로서 말이에요. 하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강인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인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랑 결혼할 때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혜진이를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강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느끼면 좋겠어요.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현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윤 씨, 이거 하윤 씨한테 주고 싶어요. 강인호는 상자를 하윤 앞에 놓았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비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팔찌예요.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강인호는 정말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있어요. 강인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받아. 아버지 마음이야. 하윤은 천천히 팔찌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인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인호의 딸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하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빠, 이분은? 미진아, 인사해. 오빠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미진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윤은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진은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진이 아버지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요. 강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진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하윤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아가씨랑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미진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미진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인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 씨, 미진이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요. 괜찮아요, 아버님. 아가씨 마음도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예요. 하윤의 말에 강인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넓은 하윤이 고마웠습니다. 자, 얼른 식사해요, 하윤 씨. 동현아, 먹자. 동현은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성북동 저택 정원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은 동현과 하윤의 결혼을 한 달 앞둔 날입니다.
하윤은 요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강인호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오늘 새로운 차 가져왔어요. 강인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윤이가 내린 차는 항상 맛있는데 오늘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인호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동현 씨가 다 챙겨주고 있어요. 우리 동현이가 너를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 하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인호는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 손수건 기억하지? 네. 아내가 이걸 만들 때 말했어.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 용기가 날 거라고. 강인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하윤이를 볼 때마다 혜진이 생각이 나.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고마워. 우리 집에 다시 따뜻함을 가져다 줘서.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아버님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미진은 거실로 들어와 하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미진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니 왔어요? 네, 아가씨. 미진은 하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결혼식 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가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미진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빛나는 비치 팔찌를 보았습니다. 언니, 엄마 팔찌 언니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엄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하윤은 팔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강인호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인호는 하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에는 혜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이 사람이 네 시어머니야. 하윤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눈빛이 따뜻하세요. 그래,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강인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만든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손수건도 이제 주인을 찾았네. 이것도 네 시어머니가 만든 건데 나중에 며느리에게 줄 거라고 했었어. 하윤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하윤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인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너를 정말 좋아했을 거야. 너랑 혜진이가 참 닮았어. 제가 어머님을 닮았다니 영광이에요. 그래, 따뜻한 마음이 똑같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똑같고. 강인호는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많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윤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하윤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윤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인호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강인호는 하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윤아, 가자. 네, 아버님. 동현은 단 앞에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하윤의 손을 동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네, 아버지. 잘 살겠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인호는 자리로 돌아가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만들어준 손수건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좋아할 만한 따뜻한 사람이야. 강인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하유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하유는 카페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강인호가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하유는 놀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바람도 쐬고 우리 며느리도 보려고 왔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강인호는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유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따뜻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들어오자 하유는 먼저 다가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메뉴판 천천히 보시고 고르시면 불러주세요. 강인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유는 여전히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전과 변함없었습니다. 하윤이 차를 들고 강인호에게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대추차예요.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인호는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지?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 그때 하윤도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가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께도 동현 씨한테도 아가씨한테도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